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내가 이제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 두통을 잊어버릴 정도다. 그럼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용으로 개발된 약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신경과 약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약이고요. 주름살이 펴지는 부작용이 생겨서 미용으로 사용을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문희수라고 합니다. 저는 두통과 뇌혈관 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두통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그야말로 이제 머리가 아픈 건데요. 머리가 아픈 여러 가지 증상을 다 합쳐서 두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뇌 자체는 통증을 못 느끼는 구조물이거든요. 뇌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 혈관, 뇌막 이런 구조물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통을 크게 나누면 1차 두통하고 2차 두통으로 나누는데요. 2차 두통은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따로 있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 때문에 두통이 생겼다. 뇌수막염이 걸려서 두통이 아프다.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2차 두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두통 환자는 아무런 원인이 없이 아무리 검사를 해도 두통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1차 두통이 가장 많습니다. 그 1차 두통에는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 찌름 두통과 같이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두통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도 종류가 많다는데 어떤 게 있어? 증상이나 부위로 구분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1차 두통, 2차 두통 나누고 1차 두통에도 거의 100가지가 넘습니다. 증상과 부위로 두통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기준 안에 두통 부위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두통 부위, 오른쪽이 아프면 무슨 두통 이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두통 캐릭터, 그다음에 두통 부위, 그다음에 두통과 같이 생기는 증상들, 그다음에 약의 반응,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왼쪽이 아프다, 오른쪽이 아프다 하다가 눈알, 뒤통수까지 돌아가면서 아픈데 정말 괴롭다. 약도 잘 안 듣는데 나 무슨 두통인 것 같아?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만 봐서는 이제 편두통이 가장 유력합니다. 어떤 게 편두통이냐 하면 한쪽만 아파서 편두통은 아니기 때문에 한쪽 아플 수도 있고 양쪽이 아플 수도 있고 오른쪽이 아팠다 왼쪽이 아팠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두통 강도는 일상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정도거든요. 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내가 이제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 두통을 잊어버릴 정도다. 그럼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고요. 움직이거나 아니면 뛰거나 갑자기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 두통이 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고 싶어 합니다. 두통이 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통이랑 같이 동반되는 증상들이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약간 체한 것 같은 매슥매슥하거나 딱 얹힌 것 같고 심하면 구토를 하기도 하는 위장 증상이 같이 많이 생기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게 안구통입니다. 눈알이 빠질 것 같은 증상도 같이 생기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때 두통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밝은 빛을 볼 때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불을 끄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볼륨을 줄이고 있는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편두통의 특징이긴 하고요. 냄새 같은 거에 조금 예민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두통과 이런 동반 증상이 같이 생기면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일반 진통제에는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병원 와서 이제 검사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을 조금 바꿔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통 중에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두통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두통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검사를 꼭 해야 되는 환자들은 굉장히 일부거든요. 정말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두통은
한 7% 정도 된다고 환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두통이 있을 때 검사를 권하느냐? 첫 번째, 젊었을 때는 두통이 없었는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처음 경험해보는 두통에는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벼락 맞은 것처럼 갑자기 아픈 두통. 우리 연속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악! 하면서 환자가 주저앉을 정도의 그런 벼락 두통이 생겼을 때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립 두통이라 그래서 자세에 따라 바뀌는 두통인데 누우면 두통이 없어져요. 근데 일어나면 두통이 생기거든요. 또 누우면 없어지고, 이걸 이제 기립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머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을 하거나 배변을 하거나 운동 시에 유발되는 두통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두통에다가 뭐 경련을 하거나 의식이 떨어지면 당연히 검사해야 되겠죠. 두통에다가 또 전신적인 증상, 뭐 발열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다른 증상이 있었을 때, 내과적인 증상이 있었을 때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 특수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혈전제,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두통이 생기면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두통을 감별하는 감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통이 있으면 무조건 MRI를 찍어봐야 해?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MRI하고 CT를 보면 찍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질환도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대부분의 뇌 질환은 MRI가 훨씬 더 잘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뇌 질환 중에는 MRI보다 CT가 더 잘 보이는 질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가장 먼저 감별하고 싶은 질환은 뇌출혈이거든요. 뇌출혈은 MRI가 좀 약점입니다. CT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들어오면 저희가 CT부터 찍는 이유가 그 뇌출혈을 저희가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두통 양상에 따라서 환자분 가지고 있는 그 과거력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전문의랑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통약도 종류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증상에 따라 약도 다르게 먹는 게 맞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돼?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진통제만으로 두통을 조절하는 거는 저희가 별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두통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편두통 전문약제라고 해서 진통제는 아니지만 편두통이 딱 시작이 되면 한 하루에서 3일 정도 가는 거를 딱 스탑시켜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아니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 편두통에는 이런 종류의 약이 적절한 시점에 잘 들어가야 두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셔서 편두통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 많은 편두통 약 중에서도 나의 두통에 맞는 약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 약을 올바르게 또 복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까지 허용하는지, 약 먹는 시점이 어떤지 이런 것도 다 교육을 받고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편두통을 일으키는 기전을 보면 3차 신경에서 물질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중추신경의 통증 회로의 스위치를 탁 키는 역할인데요. 3차 신경에서 트립탄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3차 신경에서 중추신경의 스위치가 딱 켜져서 중추로 넘어가면은 트립탄의 효과가 확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이 생기고 중추에 뇌 안의 통증 회로가 켜지기 전에 트립탄을 미리 투여를 해야 두통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저희가 보통 한 2시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편두통 환자들이 알아요. 편두통이 시작되는 거를. 그러면 그때 약을 참지 말고 드시라고 교육을 하죠. 그게 이러다가 좋아지겠지, 조금 참아봐야 되겠다, 나 한숨 자고 일어나서 안 되면 먹어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타이밍이 놓치는 거예요. 편두통을 심하게 앓을수록 다음 두통이 좀 더 쉽게 온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약을 드시려면 가장 효과가 좋을 때 드셔야 약을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약을 딱 드셔서 효과적으로 두통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두통 치료로 보톡스가 있다던데 일반 얼굴에 맞는 보톡스와 같은 성분이야? 어떻게 효과를 보는 원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통 치료로 보톡스를 많이 하는데요. 미용으로 맞는 보톡스하고 같은 성분이 맞습니다. 근데 보톡스는 미용으로 개발된 약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신경과 약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약이고요. 주름살이 펴지는 부작용이 생겨서 미용으로 사용을 하게 됐죠. 미용에 사용을 하다가 편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성형외과 의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두통에 사용을 하게 되었죠. 보톡스라는 거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상품명인데요. 이 성분이랑 똑같은 약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용에는 다 어떤 약을 쓰던 이제 다 쓸 수 있지만 편두통에 쓰는 보톡스는 딱 한 가지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라는 요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 요 주사만 편두통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원리로 두통을 조절을 하느냐 하면 이 편두통은 이 머리뼈 밑에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가장 편두통을 일으키는 데는 핵심적인 구조물인데요. 이 3차 신경과 3차 신경 주위에 있는 혈관이 조금 예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혈관이랑 이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편두통을 일으키는 외부 인자가 들어오면 이 3차 신경을 탁 건드리면서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통증 물질이 유발이 되면서 뇌 안에 통증 회로가 스위치가 탁 켜지게 됩니다. 유발 인자가 들어와서 3차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대뇌에 이제 통증 회로가 활성화가 되면서 한 하루 이틀 아프고 넘어가는 게 편두통인데요. 보톡스는 3차 신경 주행을 따라서 맞게 되는데요. 보통 한 31포인트에서 35포인트 정도를 맞게 됩니다. 맞는 부위는 그냥 3차 신경이 주행하는 경로를 따라서 조금씩 맞게 되는데 보톡스를 맞으면 3차 신경이 상당히 안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발인자가 들어왔을 때 3차 신경이 활성화돼서 편두통으로 넘어가는 거를 빈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빈도가 많은 사람들을 빈도수를 줄일 때 사용을 하는 예방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